여러분, 혹시 은퇴 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금은 고작 120만 원. 그런데 한 달 생활비는 2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130만 원이 매달 모자라는 현실. 오늘의 주인공 68세 김영호 씨도 그랬습니다. 작은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가계부. 계산기를 두드리던 김영호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연금 120만 원. 공과금 관리비 40만 원. 아내의 병원비 15만 원. 식비 60만 원. 손주 용돈, 경조사비 20만 원. 아무리 줄여도 250만 원이야. 그 순간 아내도 계산기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은퇴하고 난이 좀 빠듯하다. 혹시 생활비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대출금에 애들 학원비까지 그래도 잠깐은 도와드릴게요. 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형편되는 대로 조금씩 보탤게요. 그날 밤 김영우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역시 내 자식들이지.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아들은 2번 정도 생활비를 보내다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좀 힘드네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하지만 그 다음 달도 또 그 다음 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은 아이의 생활비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라는 말만 남기고 결국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우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애들 사정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시리지? 그날 저녁 된장찌개와 김치만 놓인 밥상.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호 씨,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 나이에 우리가 자식 눈치 보며 살아야 해요. 김영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억울함, 서운함, 그리고 외로움. 마음속에서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과 술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매달 50만 원씩 보내줘. 나는 딸이 상품권을 주더라니까. 그 순간 김영우 씨는 괜히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들 바빠서. 말끝을 흐리며 자리만 피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자식들 잘못 키운 건 아닐까? 그날 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느낌. 그것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그날 밤 김영우 씨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산기 위에 놓인 안경만 멍하니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노후의 두려움은 돈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김영우 씨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생활비 부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불씨를 키워갔습니다. 저녁 밥상을 치우던 아내가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영호 씨,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자식들 도와준다는 말, 다 말뿐이잖아요. 김영우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여보, 애들도 힘들다잖아. 대출에 애들 학원비까지.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애들 힘든 거. 그래도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줘요? 병원비 걱정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 말에 김영우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서운함과 불안이 담긴 목소리가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매달 130만 원이 모자란다. 조금만 보태줄 수 없겠니?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대출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많아요. 그 짧은 대답이 김영우 씨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애한테 눈치를 보게 된 걸까? 며칠 후 딸과의 통화. 얘야, 아버지가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하다. 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저희도 버거워요. 죄송해요. 수화기 너머로 아이들 떠드는 소리,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이 괜히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이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평생 자식만 믿고 살았잖아요. 노후 준비는 왜 하나도 안 했어요? 김영우 씨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면서도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허망했나? 아내는 등을 돌리고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부 사이의 침묵은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며칠 뒤 친구와의 통화. 야, 우리 애들이 이번에 여행 경비까지 대줬다. 덕분에 제주도 다녀왔지. 김영우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부럽네. 난 요즘 형편이 안 돼서. 전화를 끊자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웃고 있는 얼굴들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줄 몰랐다. 손주 용돈 몇만 원도 못 챙겨주고 아내 병원비도 걱정해야 하고 부모가 자식 앞에서 돈 얘기 꺼내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노후의 진짜 고통은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것. 그것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김영우 씨의 삶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가계부에 남는 돈은 없었고 남은 건 점점 무거워지는 걱정과 체념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진료비와 약값은 18만 원. 병원 계산대 앞에서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그냥 다음 달로 미루면 안 될까요? 김영우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의사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검진을 거르면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갑 속 카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 그래, 조금만 참자. 다음 달엔 어떻게든 해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혹시라도 큰일이 나면 하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건강조차 돈 때문에 미뤄야 하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손주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거실엔 풍선이 가득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김영우 씨는 지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 원래는 5만 원을 준비하려 했지만 결국 2만 원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었지만 바로 옆에서 다른 아이가 받은 두툼한 봉투를 보고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김영우 씨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손주 앞에서조차 이렇게 작아져야 하나? 기쁨이어야 할 생일날 그는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친구 모임. 예전 같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가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엔 사정이 있어서 못 가. 그 말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휴대폰 단체방에는
친구들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즐거웠다. 다음 달은 어디서 볼까? 김영호 씨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웃고 있는 친구들의 얼굴이 이제는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이 부족하니 관계마저 점점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생각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바란 건 큰 돈이 아니잖아. 아내 병원비, 손주 용돈, 그 정도였는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자식들 앞에서도, 손주 앞에서도. 돈이 부족하면 조금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김영호 씨의 위기는 단순한 생활비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 건강, 마음까지 무너뜨리는 깊은 균열이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날마다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준비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냥 애들한테 솔직히 말해요. 얼마가 필요한지, 뭐가 급한지. 우리만 속으로 끙끙 앓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동안 김영호 씨는 자존심 때문에 도와달라는 말만 했지. 얼마가 어디에 필요한지는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 뒤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식탁 위에 가계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얘야, 한 달에 250만 원이 필요하다. 연금은 120만 원, 결국 130만 원이 모자란다. 60만 원은 식비, 15만 원은 병원비, 나머지는 공과금과 손주 용돈이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만 천천히 굴리다가 눈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구체적인 줄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힘드신 줄만 알았지. 김영호 씨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체면만 세우려 했구나.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한 달에 130만 원이 모자란다. 내 오빠가 40만 원은 맡기로 했다. 너는 형편되는 만큼만 부담 안 되는 선에서 부탁한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빠듯해요. 하지만 20만 원 정도는 가능해요. 그 이상은 힘들지만 그 정도는 꼭 할게요. 그 말에 김영호 씨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노후 재정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대화 부족에서 옵니다. 생활비는 추상적으로 좀 도와다오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담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형편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호 씨는 무겁던 가슴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괜히 자존심만 세웠구나. 말하지 않으니 애들도 몰랐던 거였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내가 너무 혼자 짊어지려 했구나.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대화가 끊어지는 거였어.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부족한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의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숫자로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신뢰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후를 지켜주는 건 결국
서로를 향한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손주는 거실을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김영호 씨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도 딸도 놀란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손주의 순수한 말이 어른들이 미처 풀지 못한 마음의 매듭을 건드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이 살 순 없지만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같이 밥 먹고 산책도 하면서 지내요. 그 말에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런 게 더 고맙지. 돈보다 얼굴 자주 보는 게 힘이 돼. 옆에서 듣던 딸도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엔 제가 반찬 좀 해드릴게요. 병원도 같이 가드릴 테니 엄마 혼자 다니지 않게 하세요. 그 따뜻한 말에 김영호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식들 입에서 돈 대신 시간과 정성이 흘러나온 게 무엇보다 고마웠습니다. 며칠 뒤 가족은 근처 공원에 모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발걸음을 맞추고 딸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주는 앞에서 깡충깡충 뛰며 할아버지, 빨리 와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길 위에서 김영호 씨는 느꼈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이 자기 손을 끌어당길 때 가슴 깊은 허전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도 괜찮다.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어준다면 나는 이미 부자인 거다. 고개를 돌리자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오래된 상처를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거대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걷는 발걸음, 작은 정성, 그리고 나누는 시간. 그것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후의 행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크기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영호 씨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연금은 여전히 120만 원, 생활비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혼자 짊어지던 짐을 가족과 나누고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전혀 다른 빛깔이 되었습니다. 병원비 앞에서 멈추던 발걸음. 손주 생일날 봉투 속 2만 원. 친구 모임에서 느낀 고립감. 그 순간들은 그를 깊이 흔들었지만 결국 가족과의 대화가 답이었습니다. 숫자를 꺼내놓고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비로소 갈등은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주의 순수한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돈으로는 풀지 못했던 마음의 거리를 작은 목소리 하나가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주말마다 함께했고 딸은 반찬을 해주며 병원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다시 한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버티게 하는 건 거대한 재산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가족의 발걸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지옥은 타인이다. 그러나 노후의 천국 또한 타인, 바로 가족입니다. 옛말에도 이르길.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노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김영호 씨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든든한 노후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생활비, 자식과의 거리, 말하지 못한 속마음.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어 여러분도 먼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슷한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